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점심 식사들은 다 하셨겠네요. 95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 우리 부부는 결혼 후 10년 동안은 싸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소년 가장 역할을 하면서 푸름 엄마를 돌보고 푸름 엄마는 돌봄을 받으면서 눈치 빠르게 애교를 뜨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의존적으로 잘 맞았다. 그런데 결혼 10년이 넘어가면서 사소한 것에서 부딪히기 시작했다. 추석 되면 푸름 엄마는 고구마 줄기를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곤 했는데 나는 고구마 줄기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저거 땡볕에서 따다 시장에 가져가 팔려면 엄청나게 힘들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푸름 엄마는 기분이 안 좋은지 그거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래? 라고 대꾸하곤 했다. 안 그래도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즐거운 추석날 굳이 그렇게 한숨을 쉬어가며 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다. 자기 딴에는 가장 싼 고구마 줄기로 나무를 만들면서 버티고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지면서 분노가 올라왔다. 왜 그렇게 분노가 올라왔는지 그때는 몰랐다. 분노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푸른 말을 끊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말투는 그칠지 않지만 경멸을 담은 말을 던지곤 했다. 소크라테스 부인이 왜 악체라고 불리는지 알아? 너 같은 여자라 그래. 톨스토이가 왜 집 나가서 죽었는지 알아? 너 같은 여자가 있었어 그래. 지금 생각하면 지질하기 그지없다. 그냥 내가 한 말에 공감해 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을 그 말을 못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다. 어느 선을 넘으면 폭발한다는 것을 부부는 잘 알고 있다. 어린 시절에 말할 대상이 없이 혼자 외롭게 자란 아내라면 남편이 말을 안 하면 미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릴 때 외로움이 친숙했기 때문에 말이 없는 남편을 만난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온종일 아이와 씨름한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도 받고 싶고 알콩달콩 대화도 나누고 싶어 말을 걸지만 남편은 무뚝뚝하게 대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 참다 아내는 폭발한다. 그래도 남편은 말이 없다.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가고 아내가 혼자 지쳐 훌쩍 울면서 매일 같은 패턴의 부부싸움이 막을 내린다. 남편은 친구들 만나 술 한잔 하면서 말한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혼자 우는 거야. 어느 추석날 먼저 성장한 푸름 엄마의 말이 달라졌다. 당신 어릴 때 엄마를 도와 고구마 줄기 따다 파느라 고생했구나. 그때 엄마와 함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달라는 그 말이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매번 싸우다가 가슴을 올리는 공감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른다. 끄이끄이 통곡이 터진다. 정말 짐승처럼 울었다. 땡볕에 고구마 줄기를 따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어린 내가 자전거에 고구마 줄기를 싣고 시장에 가야 했다. 한 번은 시장에 가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고구마 줄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결국 상품이 안 돼 온 가족이 굶어야 했다. 가족 누구도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자전거를 제대로 못 타 가족이 굶는다는 죄책감 때문에 심장을 찌르는 듯이 아팠다. 그 죄책감이 무엇이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었다. 그때 내 잘못이 아니란다,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토록 오랜 시간 무엇이게 짐을 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통곡한 것은 아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흘 동안 굶겼다고 할 정도로 지독한 가난을 겪었는데 그로 인한 고통을 놓아버리는 상실의 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짐승처럼 오열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구마 줄기 가지고 푸른엄마와 싸운 적은 없다. 욕을 하는 것도 분노를 풀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욕을 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욕을 잘 사용하면 무엇이게 억압된 분노를 풀어내고 사랑으로 갈 수 있기에 구별해서 사용하면 된다. 나는 욕하는 사람을 싫어했다.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엄마에게 쌍욕을 했기에 나는 아버지처럼 욕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대로 나이 들어서는 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푸른엄마가 성장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개새끼야 라고 했는데 간혹 가다 개자가 들릴 듯 말 듯 들렸다. 나는 신경이 쓰여서 욕을 못하도록 끈끈이 막았다. 당신 공인이야? 욕 한번 잘못했다가 어느 순간 훅 갈 수 있어? 푸른엄마는 욕을 찬송가지에 썼는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새끼, 이게 새끼. 욕을 하면서 분노가 풀어지고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면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다. 뱀의 혀처럼 나오는 욕은 가위로 자르려 해도 잘리지 않는다. 어느 날 푸른엄마가 대전 강연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푸른엄마 눈에서 나에 대한 사랑이 반짝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 띤 얼굴이 사랑을 뿜어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대전에서 금천 집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내 욕을 하면서 왔다는 것이다. 얼마나 좋든지 욕하면서 연변까지 가고 싶었다고 했다. 분노가 빠지면 사랑이 나온다는 말이 맞다. 그 후부터는 푸른엄마의 욕에서 독이 빠지고 훨씬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유연해졌다. 푸른엄마가 욕하는 것을 막은 것은 내가 어릴 적에 들은 욕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가 엄마에게 욕을 하던 비참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에 푸른엄마가 욕을 하면서 분노가 빠져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막은 것이다. 푸른엄마의 욕을 들으면서 참다 어느 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둘이 차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푸른엄마에게 욕을 했다. 내가 욕을 했을 때 푸른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다면 바로 멈췄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욕을 했다고 자책하고 깊은 죄책감에 빠졌을 것이다. 당시 푸른엄마와 내 엄마를 무엇이겠어 분리하지 못했기에 푸른엄마에게 욕을 한 것은 엄마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푸른엄마는 자기에게 욕을 하는데도 나보고 욕을 더 하라고 했다. 당신 욕 안 하면 죽어. 욕하고 풀어내야 해. 더 욕해. 한번 욕을 하고 입이 터지니 방언 터지듯이 계속 나온다.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면서 했던 욕을 엄마에게 퍼부었는데 그 쌍욕이 이미 내 몸에 다 와 있었다.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쌍욕이 입에 착착 붙는다. 2시간이 지나도 욕을 그칠 수가 없었다.
평생 할 욕을 그날 다 한 것 같다. 그날 이후로는 푸른 엄마가 욕을 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저 사람 분노 풀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 분노가 빠지면 평온할 거야 하는 마음에 들어주기가 힘들지 않다. 여기 분노를 풀어내는 데 특효가 있다는 것도 해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 나는 푸른 엄마에게 잘할 때는 누구보다도 잘한다. 가고 싶다고 하면 어디든지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도 시키면 군말 없이 잘한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다. 정말 사람을 아파트 고층에서 집어던지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 할 정도의 분노가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쌍욕을 2시간이나 하고 난 후에는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가 사라졌다. 내 분노가 사라지니 이번에는 푸른 엄마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분노한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중이었다. 푸른 엄마가 벌떡 일어나 수저를 밥상에서 집어던지고 두 손으로 허리를 빳빳하게 움켜잡더니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한마디 한다. 이 개새끼!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내 입에서 저런 말이 아무런 분노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자 푸른 엄마가 바로 깨닫더니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어릴 때 밥상에서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한번 수저를 집어던지고 싶었다고 당신을 아버지로 투사했다고. 예, 오늘 여기까지. 자, 우리 안에 우리의 무엇이 간에 어떤 분노가 얼만큼 쌓여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옳고 그르다가 아니에요.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을 이 책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뿐이고 이 외에도 우리 각자가 했을 때 가장 시원하게 내 안에 분노가 해소된다 하는 느낌이 들면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 어쨌건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들이 남을 해치거나 남한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풀어내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고 경계를 명확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내 분노를 표현하면서 풀어내시는 이러한 시도를 이제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한다고 해서 말짱하게 개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 때까지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됐다 하는 감정적인 그런 신호가 와요. 그러면 아내가 이 개새끼야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숟가락을 던지면서 이렇게 과격한 분노를 표현해도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평온하게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내면의 공간이 확보된다는 거죠. 우게 눌려있던 분노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의 탱크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그 어떤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또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는 이런 상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어저께는 대면 현장을 읽으면서 너무 이 감정이 접촉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몸짱 댄스로까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몸짱 댄스 하고 살도 빼고 책도 읽으면서 우리의 내면 여행을 그 어떤 해외 여행보다도 아주 판타스틱하게 해나갑시다.